bonjour. 오늘은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며칠 후면 추석이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 내가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우선 그 시를 한 손 낭송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장석주라는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시입니다. 장석주 대추하날.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때 대추를 씹으면서 이 대추하날도 자연과 우주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추를 씹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역사, 본격적인 프랑스 역사 수업을 할 텐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동안 프랑스 역사를 쭉 훑어내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기원전 8세기 지금 프랑스 지역에 고을 사람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 지역을 로마 사람들이 갈리아로 불렀어요. 그래서 갈리아족, 고을족이죠. 기원전 1세기에 케사르가 원정을 프랑스 지역으로 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기원전 1세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로마 문화가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프랑스잖아요. 이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가 여기 있으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남부 지방에는 로마 문명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게르만족은 이렇게 훈스,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던 흉노족이 서진을 하면서 그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다 서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방에 정주하게 됩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프랑크족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최초의 프랑크 왕국을 최초로 만듭니다. 메로빙거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이 클로비스 1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때부터 프랑스는 교회의 딸이 됩니다. 게르만족의 다른 일파인 소고트족을 무찔리면서 갈리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나 한 200년밖에 왕국이 지속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는 궁정직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봉건제도 중세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한편 8세기는 700년 되잖아요. 이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스페인을 거쳐서 프랑스를 침략하게 되죠. 이때 샤를 마르텔이 격퇴를 합니다. 샤를 마르텔이 죽고 그 둘째 아들 빼뺑, 피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어 발음은 빼뺑이에요. 빼뺑이 교황과 연합해서 카롤린거 왕조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빼뺑의 아들이 샤르마니 대제가 되는 거예요. 카를로스라고 나왔는데 이 말하자면 프랑스의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을 대왕국을 대제국을 건설하죠. 암피르 드 샤르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를로스는 서로마제국의 거듭 영토를 거느리게 된다. 그래서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샤르만의 대제가 죽고 손자들이 싸웁니다. 손자들이 싸워가지고 여기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랬죠. 세 손자가 치열하게 싸워서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베르등 조약으로, 여기 베르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프랑크 왕국의 카로링 왕국에서 단절되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랑스 왕국으로 칭하게 되면서 카페 왕조가 등장하는데, 파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파리 중심으로만 힘이 있지 나머지는 다 봉건 영주들이 다 왕이에요. 말하자면 다 왕. 근데 그러니까 이 왕의 세력이, 진짜 왕의 세력이 약하니까 필립 2세가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봉토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영국을 내분시켜요. 내분. 그러니까 영국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필립 2세가 프랑스에 있던 잉글랜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영국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립 2세가 이만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립 4세는 교황 니까 줄게 뭐냐, 신부들도 세금 내라 하면서 교황을 이 아비뇽 교황청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샤를 4세가 또 죽자 방계 필립 6세가 등장하는데, 영국 왕이 나도 프랑스 왕실에 핏줄이 있다 하면서 내가 더 후계자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그게 백년전쟁이 됩니다.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14세 소녀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15세기 중반 1453년 상처뿐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조 정조와 같은 프랑스와 1세가 나타나서 르네상스를 일으키죠.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신성 로마 제국 이탈리아와 독일 땅이죠. 거기랑 충돌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집니다. 지지만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난 문예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당시에 3대 정신의 변혁이 있었는데, 휴마니즘, 르네상스의 3대 정신, 그리고 복음주의, 종교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탈리아니즘, 이탈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아우니 4세가 종교전쟁을 끝내게 되죠. 낭트 칙령이라고 신교와 구교의 자유를 모두에게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광적인 카톨릭 구교한테 살해되죠. 그 다음에 루이 14세가 나오고 내가 곧 국가다, 레따 세 모아 이러면서 절대 왕정을 구축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짓죠. 화려하죠. 정복전쟁 식민지 건설을 통해 프랑스 위험을 드높였지만 국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그 루이 14세의 아들 루이 16세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제1공화국을 만들고 공포정치를 하면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왕족 귀족들을 다 처형하죠. 콩코르드 광장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수구 세력, 왕당파들이 반란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압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걸 진압하면서 국민의 신망을 얻자마자
1804년에 1789년 혁명이 일어나고 15년 만이에요.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제1제정이 됩니다. 나폴레옹 이야기는 좀 알죠. 프랑스의 혁명 열기가, 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전파될까봐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적대시하고 침범을 해요. 나폴레옹이 그것들을 차례로 다 격파하죠. 그래서 유럽을 다 점령하는 듯 했으나 러시아한테 지고 크로멜한테 져가지고 실각을 하죠. 그래서 왕정 복구가 됐다가 7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되고 새로운 왕정 그 다음에 다시 18년 뒤에 2월 혁명이 일어나서 칠월 왕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제2공화국을 만들어서 나폴레옹 조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나폴레옹 조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또 황제가 됩니다. 삼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50년부터 70년까지 약 20년 동안 제2제정이 돼요. 그러다가 프로이센, 독일이죠. 독일하고 싸워서 그게 보불전쟁입니다. 깨져요. 깨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3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파리 시민들은 독일한테 깨진 걸 믿을 수 없다. 자기들끼리 해방구를 만드는 게 파리 꼬민이에요. 그러다 이 파리 꼬민도 해체되고 이 제3공화국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1차 대전 끝나고 겨우 되찾죠. 알폰스 도데이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알사스 로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고 대부분의 프랑스는 저먼 오큐페이션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괴뢰 정부, 독일에 의해서 조종되는 나치 정부가 BC 정부가 괴뢰 정부로서 수립이 되죠. 끝나고 나서 이제 제4공화국 2차 대전 이후에 4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전쟁으로 아주 시끄러워지면서 58년에 5공화국이 되고 지금까지 마크롱이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동안 프랑스 역사를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갈리아 지방 육각형 헥사곤이라고 그랬죠. 엑사곤. 갈리아 지방의 켈트족, 프랑스어로는 고울족이라고 그래요. 아스테릭스, 만화 아스테릭스의 주인공입니다. 로마가 침략하자 베르센제토릭스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고울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에 저항하지만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스테릭스 로마군을 골리던 유명한 프랑스의 그 만화 캐릭터예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디즈니처럼 아스테릭스의 여러 인물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온갖 상품들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one source, multi use, OSMU, one source, multi use라고 그래요. 아스테릭스입니다. 최근에 38권째가 나왔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르사이르에 맞선 베르센제토릭스 그 동상이죠. 그래, 로마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거기 니스라든지 마르세이라든지 이 지중해 지역은 로마 문화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님무에 있는 이 가르강의 수도교, 이 수로죠. 수로, 물을 끌어오는 다리예요. 수로교.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로마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아를르의 원형 경기장, 아를르 지역에 또 님의 원형 경기장, 오랑주의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랑주의 원형 극장은 아직도 그 극장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하는 거 이게 아마 3, 4분밖에 안 될 텐데 이걸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합시다. 강력한 비열탄산 100%. 이 맛이 청정나거나 테라.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아비뇽 북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오랑주. 인구 28,000명의 이 작은 도시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예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다. 오랑주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이다. 이 극장은 로마 시대의 극장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세워진 이 극장은 무대 뒷벽의 길이 103m, 높이 36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 극장은 로마 시대에는 각종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였으며 정치적인 선전이나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은 교향악단 연주의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 지휘자는 정명훈 씨였다. 한여름밤 로마 극장에서 듣는 교향악 연주는 신선한 감동이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 나왔지만 이 4세기부터 6세기 한 200년에 걸쳐서 훈족, 훈스, 이 훈족이 서쪽으로, 이 말하자면 몽고족의 한 일파죠. 서쪽으로 진군을 하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부르군드족, 뭐 반달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섹슨족 등등 전부 다 도망을 칩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프랑크족은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롬바르드족은 부르군드 이런 것, 동고트족은 여기서 세우고, 반달족은 이쪽에다 왕국을 세우고, 이런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이 지금 프랑스 지역에 와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 쪽에는 서고트족, 이탈리아 쪽에는 동고트족, 아프리카 쪽에는 반달족,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도를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기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앞에 시실리아 섬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가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이 스페인, 지브롤터예요. 바로 앞에도 아프리카고, 이렇게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서로 통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무조건 무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이제 사하라 산맥이 있는데 사하라 산맥 북쪽 마그레브 아프리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유럽하고 비슷해요. 문명이 로마 유적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사를 이해할 적에 이 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마그레브 아프리카를 오해하면 안 돼요. 거의 유럽과 같은 수준입니다. 바로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카니발, 카르타고의 카니발 장군, 알프스를 넘었던 장군, 알프스를 넘은 장군이 나폴레옹하고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의 카르타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 지역. 여기가 옛날 카르타고입니다. 한니발 장군을 알고 카르타고는 알지만 거기가 리비아라는 건 잘 모르죠. 튀니지 리비아 그쪽. 네. 아무튼 보세요. 이탈리아, 시실리아,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훈족의 대제국, 이 카스피해, 여기 흑해, 그런데 그 위에 다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 힘이 약해지자 클로비스가 나타나가지고 프랑크족을 다 통일시키고 자기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496년에 이제 프랑크 왕국령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나 클로비스가 죽고 또 왕국은 분열되죠. 아무튼 최초로 지금의 프랑스 이름을 갖게 된 그 사건이 496년에 클로비스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는 모두 프랑크 왕국에서 나누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주교가 있는 그 도시의 대표 성당은 다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이거는 샴파뉴로 유명한 랭스의 노트르담 성당이죠. 그 성당에는 다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 행적의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만드냐 하면 옛날에는 다 문맹이었으니까 글자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신의 형상화한 불빛이 들어오게 하는 효과도 있고, 샴파뉴 지방에는 이런, 왜 렌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클로비스가 그 이후로 모든 대관식은 렌스에서 했어요. 왕이 즉위식은. 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세기에 700년이잖아요. 700년대 메소포타미아가 이쪽에 있어요. 이 아랍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거기에서부터 세력을 팽창해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 이쪽을 거쳐서 아프리카 다 잡아먹고 스페인까지 다 잡아먹고, 스페인에 그래서 이슬람 문명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슬람족이 8세기에 그를 격퇴한 샤를 마르텔, 뚜르 옆에 있는 뿌아띠아 전투에서, 그래서 쫓겨 도망가요. 유명한 그 샹손드 롤랑의 노래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샤를 마르텔이 물리치고 그 아들이 이제 메로빙거 왕조를 만들어서 즉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샤르마니아, 아까 카를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서유럽 대부분을 평정하고 교황에게서 서로마 제국 재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얼마 안 가고 죽고 나서 손자들이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아까 나온 것처럼 세계로 분열이 되죠. 버르등 조약, 프랑크 왕국 분할, 현대 프랑스의 지력 영광이 결정됐다. 그리고 나서 또 채 100년이 못 가서 이제 노르망디 북서부 지역, 거기에 이제 바이킹족이 내려와 가지고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 거기서 살아라 하고 노르망디 공국을 줘요. 근데 얘네들이 물리적으로는 지네들이 힘이 셌지만 문화적으로는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화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노르망디 공, 다시 한 50여 년 지났죠. 노르망디 공 기욤이 이제 프랑스화 된 거예요. 영국을 점령해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카페왕, 그러면서 프랑스의 발달된 문화가 다 영국에 들어가고 또 영어의 많은 어휘가, 프랑스 어휘가 영국에 들어가게 되죠.
노르망디 지역의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회의 2대 지조 봉건제도와 기독교다. 신분사회 제1계급 성직자, 2계급 귀족, 3계급 평민. 12세기, 13세기에 이제 굉장히 높은 고딕 성당이 나타났는데, 고딕 성당이 나타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땅굴, 묘지 속에서도 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휘황찬란한 성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신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그때 고딕 성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 1차부터 7차까지 하는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인데, 그거를 겪으면서 말하자면 동방의 많은 문물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가 붕괴되는 조짐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